반갑습니다. 2026학년도 아름다운 시절이 와야 될 테인데, 리트 시험 준비, 논술 대비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1, 2월 8주간은 우리 이제 리트 기본적으로 언어도 약 7가지 유형으로 7가지? 5가지 유형 정도 되는구나.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리논 정도 이제 유형화가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우리 리트 논술도 약 7가지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7가지 유형의 특성 또는 구조가 어떠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론, 그 다음에 실전을 중심으로 1, 2월 8주간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리트 논술에 대해서 특징 또는 구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볼 터이고 2교시부터 강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바로 18페이지부터 이제 들어가 봅시다. 18페이지. 리트 시험 시간표상으로 보았을 때 논술은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3교시에 진행이 돼요. 근데 얼마나 가혹한 시간이냐면은 7월 네 번째 주 일요일 날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장마 끝물이거나 또는 장마가 끝난 시점이에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정신 못 차리는, 지금은 이제 비록 좀 약간 춥지만은 정신을 못 차리는 타이밍에 1, 2교시 죽을 똥말똥 문제를 언어에 언추 풀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생물학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밥 한 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체 변화가 발생하겠죠. 나른합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그 상황에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3교시 2시부터 3시 50분까지 110분 동안 두 문항을 풀어야 되는 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좀 더 세부 시험 구조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 보면은 19페이지 4번, 5번 동글뱅이 치세요. 논술 답안지는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 필기구로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줄. 원고지 사용법에 따른 교정부호를 사용해야 하며 수정 테이프, 수정액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즉 검정펜을 활용해서 원고지의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시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원고지는 몇 장을 나눠주냐면 5번 항목, 논술 답안지는 수험생 1인당 한 권씩, 한 권은 약 5,400자 9매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지 하나당 600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5,400자 정도 원고지에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시험 진행 구성과 관련해서 27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리트 논술의 특징,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서 발표한 자료인데, 요거 하나 박스 첫 번째 줄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사례형 논술 문항이다라고 이 시험을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역량을 평가하냐면은 오른쪽 끝말이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평가한다.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평가한다. 요게 중요 평가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우리가 리트 논술을 잘 보기,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논증적 글쓰기 역량을 기르면 되겠죠.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으로 가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두 문항인데, 우리 리트 논술은 분량이 있는 시험입니다. 즉 각각 문항별로 50점 50점이고 분량은 1000자 내외. 그래서 종합적으로 2000자 내외를 써야 되는 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인 특징 1번, 2번, 5번 동글뱅이 쳐주세요. 1번, 2번, 5번. 우리 리트 논술은 두 문항인데 그 다음에 박스 첫 번째 문단에서 사례형 논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왜 사례형 논술이냐면은 특징 1. 첫 번째 문제 구성을 보면은 각각 문항별로 문제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인 사례가 1개 내지 2개 정도 제시돼요. 그래서 사례형 논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점은 관련되는 이제 사례와 관련된이에요. 사례와 관련된 원칙이나 자료, 일반적인 이론적 견해 등이 제공될 수. 요거는 이제 법전협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수 그냥 지우세요. 그냥 제공돼요. 즉 사례를 제시해주고 사례와 관련된 자료나 또는 관점을 또 반드시 제시해 주어요. 을 활용해서 답변해야 되는 구조이고, 그 다음에 5번 항목은 세부적인 평가 구조인데 두 번째 줄부터 밑줄 그어봅시다. 반면 여기부터. 반면 2018학년부터 출제되는 사례형 유형에서는 2018학년도가 몇 회 시험이냐면은 11회차 시험이에요. 올해가 이제 18회차 시험이죠. 그러면은 11회차 시험부터는 사례형이 출제가 되었고, 사례형 유형에서는 밑줄 그어보세요. 독해 능력보다, 독해 능력 밑줄 그으시고, 독해 능력은 소위 이해력 또는 분석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독해 능력보다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논증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회차 시험부터는 이해력보다는 논증력 평가에 초점을 그 얘기는 이해력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평가는 해요. 근데 그보다는 논증력이 더 중요한 시험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명확해졌네?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무엇을 향상시켜야 돼요? 이해력과 논증력을 향상시켜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해력과 논증력을 기르면은 논술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명확해졌네요. 우리 리트 논술에서 또는 우리 수업에서 목표. 수업 목표는 너무너무 명확하다. 첫 번째, 비록 덜 중요하지만은 사례나 관련 자료 관점에 대한 이해력을 기르는 것도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 중요하게 논증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실제 시험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이해력과 관련된 배점이 약 3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논증력과 관련된 배점이 약 70% 정도 됩니다. 이해력과 논증력을 기르는 게 우리 수업의 목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해력과 논증력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역량이죠.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 길러야 되는 거는 물론 이해력과 논증력인데, 그 이해력과 논증력을 시험에서는 구체적인 문제 또는 문제 형식으로 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해력과 논증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해 보았어요. 31페이지. 세상에 이만한 교재는 없었습니다. 엄청난 교재지. 꼼꼼하게 분석을 해 놓았어요. 자, 그래서 31페이지 예시 문제 2007년 거의
20년 전이네. 20년 전 것부터 쭉 어떠한 문제 형식들이 출제가 되었고